강쇼TV. 안녕하세요. 강쇼TV 강동섭입니다. 제가 딱 5년 전에 위암이 걸려서 암 수술을 했거든요. 위를 85% 정도 드러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위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회복이 잘 돼서 일상생활 하는 데는 뭐 이상이 없고, 뭐 먹는 것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암 수술을 하면 5년 동안 그 경과를 지켜봐야 되잖아요. 5년이 지나면 완치 판정을 받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5년째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4년째 건강검진을 받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검진인데 조금 긴장이 돼요. 작년에는 긴장이 전혀 안 됐었는데, 작년에는 검진 결과도 뭐 깨끗하다고 잘 나왔고, 근데 이제 마지막 5년차 검진이다 보니까 조금 긴장이 되네요. 제가 방송 생활 20년 하면서 암 진단 받기 전까지는 한 15년 그동안 감기도 한 번 안 했어요. 굉장히 불규칙하게 라이브 방송 생활 하면서도 좋은 거 잘 챙겨 먹고 운동 철저하게 하고 몸 관리를 잘 했어요. 그래서 진짜 감기도 한 번 안 걸릴 정도로 건강엔 자신만만했는데, 정말 아무런 뭐 증상 없이 갑자기 이렇게 암 진단을 받으니까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때 이제 5년 전 11월 달에 회사에서 CJ에서 왜 직원들 건강검진을 시켜주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건강에 대해서 자만하면 안 되는데, 너무 건강에 대해서 자신만만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몇 년 동안 건강검진을 안 받았어요. 건강검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건강검진은 정말 중요해요. 근데 몇 년 동안 안 받다가 11월 달까지 이제 신청을 해야 그날 그 해에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때도 신청을 안 했어요. 그냥 뭐하러 받냐 싶어가지고. 근데 제 옆자리에 있던 친구가 저하고 입사 동기 하은지라는 친구가 있는데, 저 입사 동기 중에 막내였어요. 아주 예쁘고 똘똘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제 정말 친동생 같은, 친여동생 같은.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좀 일찍 철이 들어서 애기 엄마가 되고 일하고 살림하고 하면서 일찍 철이 들었는데, 저는 뭐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완전히 천둥벌거숭이처럼 살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봤을 때도 늘 제가 철없는 친정오빠 같은 존재. 제가 봤을 때는 저보다는 한참 어리지만 저한테는 엄마 같고 마누라 같은 친구였어요. 참 잔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 친구가 옆에서 오빠 건강검진 신청했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난 내년에 할게. 그랬다가 또 막 잔소리를 한 바가지를 먹었어요. 그냥 왜 안 하냐고 막 잔소리를 먹고, 야, 알았다, 내가 한다. 예? 그러면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11월 말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내시경을 하다가, 위내시경을 하다가 의사가 뭐 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다, 이걸 조직 검사를 좀 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내시경 할 때 맨정신으로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저는 검진을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받았는데, 그때 이제 회사에서 가까워서요.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달려갔죠. 그랬더니 그 박사님이, 저는 뭐 좀 긴장이 될 거 아니에요. 딱 앉자마자 진짜 뭐 밑밥 가는 것도 없이 앉자마자 암입니다, 수술하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보통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환자가 충격받을 거에 좀 대비를 해서 의사가 좀 뭔가 이렇게 깔잖아요. 근데 그냥 첫 마디가, 네, 암입니다, 수술하셔야 돼요. 오. 되게 놀랬죠. 되게 좀 충격이 됐고, 그리고 또 되게 화가 났어요. 그때가 제가 41였는데 41에 왜 벌써 내가 지금 일도 방송도 잘 나가고, 그 건강검진도 건강관리도 잘했고, 뭐 아무런 증상도 없었고, 그랬는데 나한테 왜 진짜 그게 제일 컸어요. 아니, 이 나이에 왜 나한테 벌써? 뭐 당황스러우니까, 어떻게 언제 어떻게 수술을 받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박사님이 이렇게 쭉 보더니 닷새 뒤에 수술 시간이 하나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암 수술을 그렇게 갑자기 뭐 닷새 뒤에 이렇게 수술을 그래가지고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서 그날 이제 회사에 와서 회사에 통보하고 휴직계를 내고, 그러고서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입원을 했죠. 그러니까 제 동생이 외과 의사예요. 저쪽 지방에 있는데, 제 동생한테 연락을 했더니, 아니 형은 그렇게 큰 수술을 하면서 왜 다른 병원에 알아보질 않고 그 조그만 병원에서 하려고 하냐. 여의도 성모병원은 좀 이렇게 규모가 작거든요. 서울대병원이나 뭐 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이나 이런 데 가서 교차로 진단을 좀 확인을 해보지. 나는 그런 것도 귀찮고 그냥 최대한 좀 빨리 이렇게 수술을 받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제 동생이 지가 알아보겠다고 한번, 그 담당 교수님 누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 김욱 교수님이란 분이다. 그러고서 이제 잠시 뒤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형, 그분한테 수술 받아,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위암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분이라고. 그렇게 명의이신 분이 이렇게 조그만 병원에 계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뭐 그냥 안심하고 수술을 받았죠. 길이 막혀가지고 조금 늦었어요. 좀 빨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아침에 CT 촬영 지금 예약이 돼 있거든요. 정기용님 계세요? 환자분 음식 6시간 이상 하셨어요? 네네. 물 500ml 드셨나요? 네, 그 정도. 언제 드셨어요? 아까 아침부터. 흡연 지금 30분 이상 참고 계시죠? 네네. 혹시 동대장 갑상선, 부정맥 뭐 그런 질환으로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전립선 약도 드시는 거 네네. 있으시죠? 들어오세요. 지금 CT 찍었고
엑스레이 했고 피 검사까지 마쳤습니다. CT 찍느라고 여기 여기 이제 조영제가 들어가는 건데, 이제 조영제가 들어가면 온몸이 막 후끈후끈하고 소변이 마렵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계 속에 들어가서, 아시죠? CT 막 돌아가는 거. 그리고 이제 피 검사는 조금 전에 그 무려 5병 그 요만한 피통 5병을 뽑았습니다. 이제 오늘 검사는 마지막으로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내시경을 하면 되는데, 오늘은 저는 뭐 내시경을 그 수면 내시경 안 하고 일반 내시경을 해서 내시경 하고 오늘 오후에는 이제 출근해야 돼요. 지금 이제 내시경 대기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을 해도 참 힘든 것 같아요. 겁나고 부담스럽고. 에이, 안 아픈 게 최고입니다. 네. 내시경 시트 따로 예약해드릴 수 있는데 교수님 집에 보셔야 촬영 마치고 내시경 검사 이제 검사가 다 끝났어요. 검사 끝나고 수납하고 마지막에 그 내시경을 하는데, 오늘 지금까지 내시경 했던 것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은 얼마 안 걸리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물이 날 정도로. 다음에 내시경은 수면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어 진짜. 이제 검사 다 마치고 회사로 출근합니다. 아이고. 내시경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회사에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암에 걸렸다는 거를 오픈을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쇼호스트 동료들, 또 뭐 PD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야, 나도 몇 년 전에 뭐 하나 뗐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일하고 이러는 것도 다 잘 살자고 하는 건데, 내 몸 상하고 내가 아픈데 그걸 숨겨가면서 이제 자기 밥그릇 뺏길까봐 아픈 것까지 숨겨가면서 뭐하러 그렇게 일을 하죠? 그때 제가 이제 그렇게 오픈을 하고 나서 보니까 CJ에 암에 걸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저랑 입사 동기였던 2살 많은 누나도 저랑 비슷한 시기에 저랑 거의 똑같은 위암 수술을 해서 위를 절제를 했고, 그 전에도 뭐 PD도 그렇고 MD도 그렇고 여러 명이 암에 걸렸었고, 그것 때문에 퇴사한 사람도 있고, 또 암뿐만 아니라 어떤 젊은 여자 MD는 회사에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제가 회사 떠날 때까지 일어나지 못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저희 후배 중에 하나는 이제 여자 후배인데 암으로 세상을 떠난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게 저한테 벌써 제가 왜 벌써 암에 걸린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그렇고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마음의 준비? 언젠가는 나한테도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뭐 41살에 41살은 굉장히 정말 젊은 나이잖아요. 한창 때고. 이게 가족력 때문입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 교수님이, 이거는
가족력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거의 자기 생각으로는 거의 전적으로 스트레스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암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3가지 위암 중에서 반지세포라고 이게 뭐 제일 악질적인 거래요. 그래서 전이가 굉장히 빠르고 어쨌든 거의 전적으로 스트레스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니 선생님, 저는 뭐 스트레스 받는 성격이 아닌데요? 저는 아무리 뭐가 몰려와도 저는 뭐 이렇게 가슴에 담아두고 막 이런 성격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흔히 스트레스가 마음에 받는 스트레스만 생각하는데 몸이 받는 스트레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활했던 그 라이브 홈쇼핑 생활이 정말 대표적으로 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었던 거죠. 일단은 너무나 불규칙하죠. 어떤 날은 새벽 4시에 출근했다가 어떤 날은 11시에 출근했다가 어떤 날은 오후 4시에 출근했다가 어떤 날은 밤 11시에 출근했다가 막 이러니까 매일매일 달라요. 바이오 리듬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요. 먹는 거 불규칙하고 자는 거 불규칙하고 운동하는 거 불규칙하고 거기에다가 매출 압박 그리고 시간에 대한 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죠. 라이브니까 생방송이니까 시간에 늦거나 뭐 펑크를 내거나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몸에 이제 다 쌓여가지고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저는 잘 먹고 운동 계속하고 하니까 몰랐는데 그게 뭐 이제 몸에 쌓인 거죠.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는 이제 정말 젊은 나이에 그냥 젊은 빨에 남들처럼 정시 출퇴근 안 하고 책상에 앉아서 일 안 하고 옷 갖춰 입고 출퇴근 안 하고 좀 나는 다르게 산다는 게 좀 으쓱했거든요. 주말에 일하고 심야에 새벽에 일을 하고 하지만 남들하고 다르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방송 일을 하고 남들이 일하는 평일날 놀고 이럴 수 있다는 거, 뭐 돈도 잘 벌고 그런 것들이 참 이제 어깨에 힘들어가게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때서야 깨달았죠. 규칙적으로 사는 거,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루틴화가 된 사람의 일상, 이게 얼마나 그 중요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낮에만 일할 수 있고 저녁이 있는 삶, 또 주말이 있는 삶이 있는 이 녹화하는 홈쇼핑, 신세계 쇼핑으로 결국은 옮겨오게 된 거고, 지금은 뭐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게 제가 진단받고 바로 이제 입원을 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병원에 달려온 게 나훈 누나, 탤런트 김나훈 씨. 그 입원한 날 밤에 혼자서 너무 놀래가지고 혼자서 병원을 달려오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수술 전이니까 거의 뭐 마지막으로 그 가족들하고 병원 지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병동에서 전화가 왔어요. 간호사가 어디세요? 저 밥 먹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연예인이 오셨어요. 나훈 누나가 제일 먼저 달려와가지고 정말 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누나 고맙습니다. 그 뒤로도 뭐 나훈 누나가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나훈 누나 아니고 나훈 형님이라고 불러요. 의리의 나훈 누나. 그리고 또 저희 회사 동료들, 저랑 산에 같이 다니는 산 동지들, 주변에 아는 분들이 수술 전후 병원에 있는 동안에 계속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진짜 많이 오셨어요. 수술하고 회복하고 있는데도 그 여의도 성모병원 그 병동 층에 휴게실에 앉아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 옆에, 같은 층 옆에 저쪽에 있는 휴게실까지 다 가 있을 정도로 저를 이제 병문안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거는 제가 살아가면서 그때 내가
잘 살았구나. 그때 이제 되게 고마웠고, 그때 제가 아플 때 이렇게 찾아와 주신 분들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네. 진짜 앞으로도 바르게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나이 먹고 주책을 어쨌든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 많이 도우면서 살게요. 저한테 이제 다시 삶의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잘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참 수술하고 이제 배를 어쨌든 열잖아요. 이렇게 개복은 아니고 그 복강경으로 구멍을 6개를 뚫었어요.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넣어가지고 로봇을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위를 절제하고 그걸 꺼내고 하는 수술을 한 6시간 했나? 7시간 했나? 뭐 그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마취 깨고 그때부터 회복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진짜 하루 종일 사람들 인사했어요. 처음에 누워있는 동안에는 그냥 병실에 계속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이 배 쪽을 수술을 하면 가스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방귀를 껴야 돼요. 그래서 이 암병동 보면 이렇게 링거병 그거 끌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요. 그렇게 걸어 다니는 이유가 빨리 방구 나오라고 그렇게 걸어 다니는데, 제가 좀 방구가 안 나와서 고생을 좀 했거든요. 방구가 나와야 위랑 장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도 계속 사람들을 만났어요. 며칠 동안 제가 병원에 수술하고 일주일 정도를 있었는데, 저희 병동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병원 문 열고 나서 제일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분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유, 참. 그때 생각이 나네요. 5년 만에. 네, 진짜 많이 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가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받고 그런다는 게 또 충격이기도 했을 거고,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을 거고, 정말 고맙더라고요. 네. 눈물 나게 고마울 정도로. 선물도 많이 갖다 주시고, 또 봉투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그렇거든요. 방송일이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자리를 비우면 자리가 없어져요, 금방. 근데 제가 수술하고 나서 한 3달 정도를 요양을 했거든요. 몸을 추스려야 되니까 시골에 고무대에 가서 한 3달 정도 쉬면서 요양을 했는데, 그렇게 쉬고서 저희는 뭐 프리랜서고 회당 출연료를 받으니까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벌어요. 그럼 몇 달을 쉬고 회사에 복귀했는데, 쉬고 나면 캐스팅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뒤로 한참 힘들었거든요. 방송이 없으니까 월급이 뭐 말도 안 되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그런 불규칙한 생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생활에 대한 염증도 있었고, 또 뭐 CJ에서 15년, 16년을 일했는데 그냥 참 편한 말로 니즈가 없다는, 그렇게 몇 달을 쉬고 나니까 니즈가 없대요.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넌 필요가 없어,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회사를 옮기게 됐고, 그렇게 수술하고 나서 어쨌든 수입이 없으니까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그때 병원에 이렇게 와주신 분들이 챙겨주신 봉투가 솔직히 그 뒤로 생활에 굉장히 보탬이 됐어요. 예. 제가 한참 버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진짜. 지금 막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결과 받고 나왔습니다. 완치 판정 받았고요. 박사님이 지금 너무 깨끗하고 상태가 좋다고, 소화력도 좋고 소화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살이 붙은 것 같다고, 상태가 너무 좋다고 그러시네요. 그래도 5년 동안 뭐 건강했지만은 조금 마음 졸이고 했었는데 네, 참 좋습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나오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이제 위가 조금 남아 있는데 그 조금 남아 있는 위에도 또 암이 생길 수가 있대요. 나중에 암이 생기는 확률이 몇 프로 안 되지만 수술 시점에서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잘 하라고 하시네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건강 소중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술, 담배 하지 마시고 또 운동 잘 하시고요. 무엇보다 건강검진 제때 잘 받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강쇼 TV